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중죄수들만 수감했던 알카트라즈 교도소. 이곳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아예 섬 자체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탈출하기 힘든 악명 높은 교도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62년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로 유명세를 떨친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섬 전체가 감옥이었던 이곳은 어떤 곳이었으며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알카트라즈는 도심과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워낙 크기가 작은 섬인데다가 항구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군사 방어용 요새로 사용되었고 1934년에 연방교도소관리국이 이 섬의 관리를 인계받아서 교도소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 법무부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선별하여 이곳으로 보냈고 그렇게 알카트라즈 섬은 수감자들의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알카트라즈 섬에는 교도소 본 건물과 그 주변으로 수십 배로 쌓여진 철조망과 감시탑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곳은 재소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교도관들이 배치되어 철저하게 감시됐고 교도소의 위치도 시내와 매우 가까웠던 탓에 오히려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교도소였다고도 합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가 운영된 지 약 28년이 지난 1962년 하루 24시간의 철통 감시와 몽둥이 세례가 쏟아졌던 이 지옥 같은 곳을 3명이 동시에 탈출에 성공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건의 발단은 앨런 웨스트라는 죄수가 알카트라즈에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앨런 웨스트는 교도소 내 시설 관리로 일하면서 교도관들의 신임을 얻은 죄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감옥 곳곳의 시설물의 위치나 상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웨스트는 교도소 천장의 환풍기 중 하나가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환풍구가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환풍구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탈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탈옥을 같이 시도할 죄수들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이 탈옥 계획에 이전 교도소에서 친분이 있던 프랭크 모리스와 이미 수십 번의 탈옥 경험이 있던 존과 클라렌스 앵글린 형제 이렇게 3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중 프랭크 모리스는 상당히 머리가 뛰어났는데 IQ 테스트 결과 평균보다 높은 상위 2%의 고지능자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탈출을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 약 2년 동안 복잡한 탈옥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 먼저 손쉬운 소통을 위해 떨어져 있는 각기 다른 4명의 방을 붙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방을 옮기는 것은 교도관들의 재량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수개월간 모범적인 생활을 보이면서 교도관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4명이 나란히 붙어있는 자리를 형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방에서 탈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죠. 방을 구석구석 뒤지던 모리스는 깜빵의 한 가지 허점을 발견하는데 바로 방 안에 있던 변기와 환풍구였습니다. 교도소 건물은 낡고 바다의 염분 습기 때문에 환풍구를 둘러싼 콘크리트 벽은 그리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와 철근이 많이 사갔다는 점을 파악한 이들은 환기통을 뚫고 천장을 통해서 탈출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미 알다시피 옥상으로 가는 환풍기 중 하나는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마침 깜빵 안의 환풍구는 이곳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식당에서 훔쳐온 숟가락과 포크를 뾰족하게 갈아 환풍기 주변 콘크리트를 파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탈옥에 사용한 도구들을 보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들이 남아있었죠. 문제는 이 모든 작업을 들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4명은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이 벽 파는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망을 보며 약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밤 조금씩 콘크리트를 파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환풍구와 똑같은 모형을 미리 제작해서 뚫은 곳을 교도관에게 들키지 않도록 평소에는 모형을 끼워 넣어 그 흔적을 감췄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클라렌스의 역할이 컸는데 그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그린다는 이유로 여러 교도관들을 구슬려서 모형 환풍구를 꾸밀 수 있는 물감과 페인트 등을 얻었다고 합니다.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모리스가 가장 먼저 환풍구 콘크리트를 뚫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리스는 교도관이 안 보이는 틈을 타 콘크리트 뒤편으로 들어가 탈출로를 미리 파악하기 시작하죠. 최종 탈출구로 계획된 옥상의 고장난 환풍기도 확인해보지만 이들이 바로 탈출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풍기가 멈춰있는 것은 맞지만 강력한 볼트로 조여져 있어 이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볼트를 풀려면 강철을 잘라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러기엔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옥상 환풍구는 자신의 방과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도관이 들이닥칠 경우 속수무책으로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잠든 시간을 확보해야 했고 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교도관에게 사라진 사실을 들키지 않을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위장 인형을 만들어 마치 자신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교도관을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위장 인형을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구현해내기 위해 주워온 종이와 비누, 석고보드로 머리 형태를 만들고 미리 구해둔 물감으로 사람의 피부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내 이발소에서 실제 사람 머리카락을 주워와 인형의 머리에 심어 위장용 인형을 완성하였죠. 이들이 제작한 인형은 얼핏 봐서는 정말 사람 형태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 후 청소기 안에 있던 모토를 사용해 수제 드릴을 만들어 강철까지 잘라내는데도 성공함으로써 그들은 교도관들에게 들키지 않고 최종 탈출구까지의 루트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1962년 6월 11일 저녁 9시에 소등이 되자마자
그들은 약 2년간 준비한 탈옥을 시도합니다. 먼저 각자 방에 미리 뚫어놓은 환풍구를 통해 옥상 환풍기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웨스트가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위장용으로 설치한 방 환풍구의 시멘트가 그대로 굳어버려 아예 방에서조차 나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나머지 3명은 난관에 빠진 웨스트를 그냥 둔 채 그대로 탈출을 감행하게 되고 그렇게 웨스트는 허무하게 탈출에 실패하게 되죠. 옥상에 도착한 3명은 미리 떼어둔 환풍기를 열고 옥상 바깥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감시탑의 경계를 피해 그대로 옥상을 가로질러 벽에 파이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미리 준비한 천을 활용해 철조망 울타리까지 넘는 데 성공한 이들은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는 바위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알카트라즈를 감싸고 있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 미리 준비한 우비 여러 장을 붙이고 프랭크가 챙겨온 콘서티나라는 악기를 이용해 붙인 우비에 바람을 넣어 임시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우비는 고무로 만들어져서 방수 기능이 꽤나 좋았다고 하죠. 여담으로 제소자들의 취미 활동을 위해 교도소에서는 악기를 제공했었는데 이 콘서티나라는 악기는 살짝 개조만 하면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펌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프랭크 모리스, 존 앵글린, 클라렌스 앵글린 총 3명이 탈옥에 성공하여 알카트라즈를 떠나 영원히 사라집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 모리스 36세, 존 32세, 클라렌스 31세였습니다. 이 영화 같은 탈옥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탈출한 바로 다음날 아침 알카트라즈 교도관들은 탈옥 사실을 알고 섬 주변에 샅샅이 수색했지만 발견된 건 탈옥에 쓰였던 여러가지 잔해들 뿐이었습니다. 이후 FBI와 샌프란시스코 경찰들도 연계하여 3사람이 머물 만한 육지와 섬을 전부 뒤졌지만 역시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아마도 바다에서 저체온증으로 모두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발한 방법으로 지상 최악의 교도소를 탈출했지만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실화는 곧 대서특별되어 전세계로 퍼졌고 오늘날 가장 유명한 탈옥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죠. 모든 계획을 주도했지만 결국 허무하게 탈출하지 못한 앨런 웨스트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이들의 탈출 계획과 과정을 낱낱이 밝혀주는 대가로 추가 기소를 면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여러 교도소를 전전하다가 급성 복막염으로 49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63년에 알카트라즈는 유지비 등의 문제로 폐쇄되었고 현재는 미 정부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3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 초반에는 이들이 바다에서 익사했다는 주장이 유력했지만 끝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고 1975년에는 탈출한 앵글린 형제들이 현재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했지만 결국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미스터리로 남은 희대의 탈옥 사건의 진실을 56년 만에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미국의 CBS 방송국은 편지 하나를 입수하게 되는데 자신이 존 앵글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13년에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으로 보낸 한 통의 편지였죠.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존 앵글린이다. 우리는 1962년 동생 클라렌스, 프랭크 모리스와 알카트라즈를 간신히 탈출했다. 하지만 각각 2008년과 2011년에 모리스와 클라렌스가 사망한 뒤 자신만 생존해 있다며 현재는 83세이고 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다. 만약 TV에 이 편지를 발표한다면 1년 내 감옥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 농담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법원 집행관 측은 편지에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며 FBI가 편지의 필적과 지문, DNA를 검사했지만 결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프랭크와 존, 클라렌스는 각각 96세, 92세, 91세입니다. 그리고 FBI에서 배포한 탈옥범들의 현재 모습 상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되는 인원이 시체는커녕 어떠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기상천외한 탈옥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